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앤컴퍼니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출연이시잖아요. 네. 예, 뭐 수급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미국의 12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여전히 수치는 높지만 그래도 14개월 내 가장 낮은 폭이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게 어제 물가지수 뉴스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졌었어요. 예. 어쨌든 6.5%이긴 하지만 분명히 6월 달에 9.1% 대비, 예. 그리고 11월 7.1% 대비해서는 하락한 것이고요. 예. 어쨌든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예. 이 부분들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1,450원을 기록을 했을 때, 예. 그리고 주가 지수가 2,100 언저리에 머물렀을 때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연준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그리고 피버팅을 진행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 파월이 계속적으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5%대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반기가 되면 미국 경기가 슬로우다운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거나 또는 높이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베팅을 먼저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원 달러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던 것은 이 패트릭 하커라고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세요. 그리고 올해 요번에 연방준비위원회에 이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위원이시고요.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있었던 75bp씩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 즉 저희가 울트라 스텝이라고 불렀던 울트라 스텝이나 빅 스텝의 시대는 끝났다. 올해는 25bp 정도, 그러니까 0.25% 정도의 마이너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 많은 안심을 주는 내용들일 텐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었는데 혹시 그 미국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그 차트, 그러니까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추이, 지금 저 추이가 보일 텐데요. 지금 보시면 2021년 한 중반기부터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작년에 75bp씩, 그러니까 0.75%씩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시기를 놓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급격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네 번에 걸쳐서 75bp를 인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금리가 4.5%대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는 아마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기는 미국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 그러니까 펀드들이 지금 현재는 주식을 굉장히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덜 보유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서 조금 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채권들을 조금 더 많이 담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상 주식 쪽이 빠져 있고 채권 쪽이 과도하게 올라갔었는데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면 채권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면서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방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페드라고 부르는 이 기관은 두 가지의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는 물가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에요. 근데 실업률은 지금 현재 보통 미국의 완전 실업률을 보통 4%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4% 언더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월별로 월 두 번씩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 자체도 아직은 너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쿨다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6%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금리 의사결정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올 연말에 지금 이제 발표되는 많은 내용들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예. 이제 실물 쪽 금융 쪽 모두가 레이다운을 이제 고용 조정을 지금 시작을 구조조정을 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숫자들이 반영이 돼서 고용률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얘기한 대로 피보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국내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12월 달에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이 새해 첫날부터 오늘까지 어쨌든 이 시장이 괜찮게 올랐던 건 외국인 수급 때문인데 네. 앞으로 좀 수급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죠. 휴장이죠. 예. 그 동안에 저희가 거래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을 외국인들은 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포지션들을 쥐고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매도세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예. 그 조정을 좀 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룸들이 있을 텐데 다음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예. 제가 원달러 환율을 그 추이를 가지고 왔었어요. 예. 혹시 그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원달러 추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작년 8월부터 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지난 10년간은 1,000원에서 1,200원, 실질적으로는 1,050원에서 1,200원의 박스 레인지를 계속 거래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그때 당시는 1,200원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그쵸. 1,050원 되면 팔고 나가는 그렇게 해서 환차익을 보통 많이 차익을 노리는 예.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 원달러 환율이 예. 1,450까지 그쵸.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다 보니 예. 그때 당시에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다시 1,240원에서 그쵸. 1,270원 레인지로 128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떨어진 이유는 피보팅이랑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 안전자산으로의 투자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예. 이제는 리스키한 투자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들을 늘려도 괜찮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분명 자금이 국내로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다음-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설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지 네. 않고서는 앞으로 올해 봤었을 때는 좀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6월까지는 아직은 숫자를 조금 더 봐야 된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6월까지는 그래도 한번 수치를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국내에서 주식을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너무 대형주들을 지금은 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예. 기관들과 외국인들 간의 포지션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인지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종목 위주의 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종목 위주의 트레이딩 중에 어쨌든 2023년은 우리나라 오늘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0.25% 예. 올리면서 이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 올해 1.7% GDP 달성도 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감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증익되는 회사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예.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회사를 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나왔던 종목은 실은 지어소프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조금 전에 아마 우리 이경준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IPO 잠깐 말씀을 관련해서. 주셨는데 예. 저는 조금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 그 시청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오늘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오아시스하고 컬리하고 쿠팡하고 이제 예. 이 세 기업을 가장 비교를 많이 했었고요. 예. 컬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예. 그 상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분간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쿠팡 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흥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예. 지금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대충 좀 해보니까 예. 2022년 매출 기준에서 한 2.3배, 예. 그다음에 순이익 기준으로 237배, 예. 그 순자산 기준 7.4배 정도가 돼요. 예.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IPO 가격이 3만 500원에서 39,5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지어소프트가 상장을 하게 되고 예. 구주를 매각을 하게 되면 대략 한 43% 정도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예. 그것을 바탕으로 지어소프트의 오아시스 상장 후 가치를 평가를 해봤을 때 예. 대부분 다 이제 지주사 개념이 되면 50% 할인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3만 500원이면 대략 한 2,600억 정도의 밸류가 나와요. 예. 그 정도면 지금 오늘 주가 대략 한 1,800억 정도 수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예.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지도 않고요. 어쨌든 매력적이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부분이네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아시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아카치웬 컴퍼니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